네, 예고해드린 것처럼 사음침법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음침쟁이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음침쟁이들입니다. 그런데 사음침법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음침법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나는 침쟁이라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사음침쟁이 여러분들과 함께 임상을 교류하고 있지만 사실 사음침 학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오행침법이 있고요. 일본에도 오행침법이 있고 심지어 코쟁이들까지도 5 Elements Acupuncture라고 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오행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음침법의 다른 표현이 오행침법이거든요. 오행침. 다양한 학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행침, 즉 사음 오행침을 어떻게 개념 정리하고 있을까요? 일단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위 사음침쟁이를 자부하는 우리가 사음침에 대한 표준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특집으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사음침법이란 무엇인가? 먼저 사음노인 침구 요결의 저자가 여기 책에는 사음도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불가에서 불려지던 법명은 사암스님이에요. 사암스님. 후인들이 스님을 빼고 사암도인 이렇게 부르기도 했지만 원래는 이번에 법명이 사암이다. 그런데 여기 저자 황연학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출가하시기 전에 속세에서 불려졌던 이름이 황자, 연자, 학자 쓰시던 분이었거든요. 여기 1973년 9월 26일자 경향신문을 인용해 봅니다. 제3회 국제침술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수십 편의 논문 중에 한 논문이 여기 경향신문에 인용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음음양오행침구학의 원리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경희대 조증강 선생이 발표한 논문인데요. 이조 광해군 때의 침구학자 황연학 선생이 대성시킨 침구술로 인체를 먼저 음양으로 구분하고 다시 세분하여 간, 비, 심, 폐, 신계 등으로 오분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브라브라브라 이제 논문이 계속 이어지죠. 여기에 처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황자, 연자, 학자이십니다. 이분이 광해군 때의 인물임을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음은 누구인가? 사음은 별인이 아니라 임진왜란 당시에 승병을 지휘하여 많은 전공을 세우고 군사로 일본에 건너가 여러 가지 이적을 나타내어 외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저 유명한 사명당 송운대사의 수제자라는 주장이 있긴 했는데 1973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조선호텔에서 제3차 세계 침구학술대회가 열렸을 때 이 중에서 조증강은 사음음양오행침구학의 원리라는 논문에서 사암도인의 속명은 황연학이며 광해군 때의 침구학자임을 밝혔다. 이 논문으로 볼 때 사명당의 생물연대와 비교해 보면 출가 전 속명 황연학은 사명당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다는 것이 증명된다. 국가지정 한의학융합연구정보센터에 등재되어 있는 사암침의학책 소개 글 중에 일부입니다. 네, 황자, 연자, 학자를 쓰시던 분이었어요. 스님이 되시기 전에. 사명당과 황연학, 즉 사암스님이 스승과 제자였다는 것을 연대별로 한번 따져봅시다.
사명당 송은대사는 1544년 출생해서 1610년에 작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조중강 교수가 광해군 때의 침구학자다라고 말했잖아요. 삼도인이, 황연학 선생이. 그러면 광해군의 생물연대를 보십시다. 1575년에 출생해서 1641년에 작고하십니다. 조선의 제15대 왕이었고요. 재위 기간은 1608년에서부터 1623년. 조중강의 논문을 대입시켜 보면 광해군 때의 침구학자 황연학이라고 했으니까 광해군 때에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광해군 때에 활동하던 분이다. 이때 활동하던 분이었다. 그러니까 송은대사와 제자임이 생물연대로 비교해보면, 광해군의 생물연대와 함께 비교해보면 스승과 제자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중강 교수의 논문에는 창원 황씨 끌연자 배울 학자예요. 그런데 저는 줄곧 여기 창원 황씨 못 연자 배울학으로 발음은 같지만 한자 표기가 다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강원도 고성군 고성문화원장 황연인 선생, 우리 학교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찾아뵙고 이분께 찾아가서 도움을 청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창원왕씨 족보에는 끌연자를 쓰시는 분이 안 계시다. 학렬로 볼 때 여기 끌연자는 없다. 만약에 못 연자라면 다르다. 그렇다면 이분이 창원황씨, 우리의 시조 중에 한 분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 끌연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자, 여기에서요, 차로 건봉사까지 가는데 10분 걸려요. 그런데 여기서 약 3분 거리, 3분 거리에 해상리로 들어가는 삼거리라는 데가 있거든요. 삼거리에 바로 여기 46번 국도 그 삼거리 여기에 낡은 집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집에서 출생하고 자란 분이 재미 침구학자 황순 씨인데요. 황순 선생이 2번이나 귀국을 해서 제게 당신의 가문에 보니까, 족보에 보니까 못 연자를 쓰시는 분 때에 한 분이 출가하신 기록이 나온다. 그러면서 우리 직계 할아버지이십니다 하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전 강원도 고성군 고성문화원장 황연인 선생과 재미침구학자 창원왕씨 황순 선생의 족보 확인에 의해 창원황씨 시중공파의 실존 인물이며, 그리고 끌연자가 아니라 못연자를 쓰시는 황연학 선생이 후에 출가하여 사명당을 도와 의승병을 이끌고 참전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확인된 거예요. 여기에서 자동차로 약 15분 정도 가면 지금 행정구역명으로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초계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창원 황씨 집성촌이에요. 예로부터 창원 황씨들이 모여서 살고 있던 곳이죠. 바로 그곳 출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성군에는 창원 황씨가 좀 많습니다. 어쨌든
황자, 연자, 학자 쓰시는 분은 네, 이구장 분으로 이구장에서 나서 자랐고 그리고 득도 후에는 사명당을 도와 네, 임난 때 참전하셨던 분입니다. 여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 고성군 초계리,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초계리 창원 황씨 집성촌에서 출생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자라셨는데 이분이 어떠한 연유로 선비의 길을 포기하고 의자가 되셨을까요? 사암침법 경전, 삼도인 침구 요결과 저자 황연학, 창원왕 씨입니다. 연학이라는 속명을 갖고 계셨어요. 득도 후에는 의승병 모병시 사명당을 도와 야전병원 사령관으로 참전하시고 임난 후 사명당의 조력자로 외국의 사신으로 다녀오시는데 이것은 여기 건봉사 선현스님의 전원인데요. 이 사연도 간단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건봉사 입구에 사명당 송군대사의 동상이에요. 네. 그런데요, 조선시대 때는 3,000칸이 넘는 대사찰이었어요. 그리고 신흥사, 백담사, 낙산사, 유점사 등등을 말사로 거느렸던 아주 큰 절이었거든요. 숙종 때는 건봉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 3,40리의 땅과 논답을 건봉사에 귀속시킵니다. 한국에서, 아니 조선에서 제일 큰 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사찰이 6.25 때 네, 폭격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됩니다. 불이문이라고 하는 문 하나만 남고 모두 잿더미가 돼요. 그리고 민통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초파일 이럴 때만 특별히 출입이 허용됐었어요. 문 하나만 있는 그 절터에 초파일에 많은 불자들이 네, 불공을 드리러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건됩니다. 오늘날의 건봉사로, 금강산 건봉사로 재건되는데 그때 현장 감독이셨던 분이 여기 선현 스님이에요. 현장 감독. 그런데 이분도 삼도인 친구 요교를 수없이 읽고 계셨고 삼도인에 관한 많은 자료를 모으고 있었어요. 이분께서 건봉사에서 삼도인의 유적이 많이 발굴된다 라고 우리 선현스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면서 하루 종일 안내해 주신 적도 있어요. 불가에 전해지고 있었던 사암침법의 발상지가 바로 여기 행정구역명으로 말하면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일대에 그리고 여기 간성읍 일대에 산재해 있음을 확인하시고 많은 자료를 수집해 오셨던 분입니다. 이분에 의해서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암침법 그리고 여기 요결을 쓰신 사암도인 사암 스님이 본명이지만 출가 전의 이름은 황자, 연자, 학자다. 그러면 사암침법을 어떠한 동기로 연구하셨는가?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 봅니다. 먼저 제가 자주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내가 소시로부터 은은히 요통이 있고 혹 환절기에는 좌우수비가 수정과 같았다가 혹 2, 3개월 만에 풀리기도 하고 혹은 사계절에 걸쳐 풀리지 않기도 하며 혹은 가을이면 우국하여 흉배가 무중하고 상복이 여포하며 이명이 대작하고 때로는 소연히 잠이 드나 때로는 공포증을 느끼거늘 널리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들을 찾아가 물었더니 혹은 내종이라고도 하고 혹은 심하라고도 하여 백구가 있어라고 한 사람도 대장
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후에 알고 보니 자신이 앓고 있었던 병이 대장증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계십니다. 계속 보십시다. 시체 사람들이 잘못 허로라 지칭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가 십상팔구로 이것이 대장의 허이다. 나의 세 동생과 장조카가 모두 이것으로서 그르쳤다. 그러니까 삼두이는 백구가 이설한 세 동생이 죽은 그 병, 장조카가 죽은 그 병, 당신도 그 병을 알아서 시름시름 이제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초계리에서 선비의 길을 걷던 분이 스스로 내가 한번 알아보리. 무슨 병인지 알고나 죽자.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당시 조선시대에 들어온 온갖 서적들, 의서들을 짊어지고 삼굴로 들어가 수십 년간 입산수도하셨습니다. 십수년간. 널리 약사에 물었더니 혹은 내종이라고도 하고 혹은 심하라고도 하여 백구가 이설하고 한 사람도 대장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대장증후인 것, 이것은 나중에 깨달은 것이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왜 세 동생이 그 병으로 죽었는지,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장조카는 또 자기 자신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스스로 원인을 찾아 입산수도하시게 되지요. 자, 청년 황연학이 삼침법을 연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세 동생이 죽었어요. 같은 병으로. 장조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그 병을 앓고 있어요.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의 실체를 규명해 보고자 입산수도하셨던 겁니다. 삼침법 연구 동기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